안녕하세요. 지금 테슬라 FSD를 두고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FSD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FSD 너무나도 대단하다, 인류의 발전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FSD를 욕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FSD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는 점이겠죠. 사용을 한 번도 하지 못한 분들이 끊임없이 욕하고 숏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어떠한 대답을 하냐면 직접 사용해 보기 전까지 FSD의 능력을 믿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죠. 사실 지금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는 FSD를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FSD 무료 이용권을 활용해서 각자 테스트를 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봐온 후기를 본다라면 이번 버전은 다들 대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FSD 유저분들이 로보택시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올려놓습니다. 우선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성공률이 50%가 안 되는 시점이 굉장히 많았죠. 11.42 버전 때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번 12 버전에서 자율주행 성공률이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성능이 급하게 굉장히 빠르게 솟아오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굉장히 좋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로보택시 리포트를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캘리포니아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전기차 판매가 워낙 잘 되고 테슬라도 많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많이 왔다 간 곳, FSD 데이터가 많이 수집된 곳일수록 자율주행 성공률이 높아져 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FSD가 로보택시까지 이어지려면 테슬라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전기차 전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면에서 그동안 머스크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시킨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SD가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인 것은 정말로 흔치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도나 내비게이션 또는 스킬 이슈라고 하죠.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이 아직까지 많이 안 가본 지역으로 갈 때는 자율주행이 풀리는 경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테슬라 차량이 굉장히 많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FSD 정말로 사용할 만하다. 그리고 비전 부분에 있어서 비가 올 때, 구름이 거칠 때, 어두울 때 카메라만으로 모든 것을 잘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테슬라 전기차가 더욱더 많이 팔리고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져 간다라면 결국 테슬라가 로보택시 세상을 열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겠죠. 여기 이분께서는 엔비디아 AI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이분께서도 FSD 12 버전을 타고 마치 인간과 같다, 인간의 개입이 없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 같으면 완벽하게 경쟁 업체가 아닙니까? 결국 인공지능 로봇의 미래는 엔드 투 엔드라는 것에 테슬라도 동의하고 엔비디아도 동의를 하는 것이겠죠. 현재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 엔드 투 엔드 방식인데요. 빅테크 기업 방식은 아니라고 철저하게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것이 이번 새로운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AI 칩 부족이 문제라고 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칩을 많이 확보하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엔비디아 H100 칩을 통해서 테슬라 12 버전은 엄청난 발전을 보였고요. 앞으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연산 속도가 더욱더 좋은 칩을 내놓을 것이고, 테슬라는 그 칩을 구매해서 로보택시 완성 단계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집중해서 볼 것은 역시나 AI가 아닐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테슬라가 로보택시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8월 8일날 로보택시를 공개한 뒤에 신청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테스트에 돌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테슬라 오너분들이 FSD 작동시키는 거랑 로보택시 사업은 약간 다르죠. 처음 시작을 도심지에서 할지 아니면 물류 쪽에 이제 고속도로 쪽으로 갈지, 그것이 아니라면 공항에서 다운타운까지 셔틀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결국 로보택시 사업은 정말로 가까워졌다라는 뜻이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AI 밸류에이션을 받고 FSD가 흔해지는 단계가 온다라면 우리가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아무런 의미 없이 타듯이 자율주행 역시나 당연하게 타겠죠.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은 분명히 불안하셨을 것이고 안전 부분에서도 이슈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엘리베이터 탈 때 그 어떠한 의식도 안 하고 그냥 타고 있죠. 그리고 머스크가 예견하는 것은 1%의 사람만이 직접적으로 운전을 할 것이다. 단지 운전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치 오늘날의 말을 타듯이 말이겠죠. 어쨌든 머스크는 FSD 자율주행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테슬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FSD를 이용해 볼 수가 없는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FSD를 직접 이용한 후기들을 읽으면서 이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요? 왜냐면 FSD를 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FSD를 타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머스크 사이버 트럭이야말로 우리의 베스트 제품이라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사이버 트럭 어딜 가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타고 싶어하는 워너비 차량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차량들은 지금 서서히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에 실패한다라고 베팅을 하시나요? 그것은 잘못된 베팅이라 보고요. 사이버 트럭의 수요가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사이버 트럭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물량이 커져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포드의 F150을 타던 수많은 유저분들은 사이버 트럭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FSD까지 더해진다라면 사실상 게임 끝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되는 과정에는 이슈가 나오는 법이고 7일 동안의 딜리버리가 멈춰진다라고 합니다. 가속 페달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물량을 늘리는 것, 머스크가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대규모의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네요. 왜 이러한 루머가 나오냐면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생산 부분이 줄여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직원이 더 많이 필요가 없겠죠. 물론 올해 1분기 때 성적표를 본다라면 테슬라랑 비아디 둘 다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쪽만 보더라도 전기차 판매가 살짝 둔화되고 있죠. 이제 얼리 어댑터 성향인 분들은 다 구매를 하셨고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하이브리드도 있고 고금리도 있으면서 여러가지 부분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상승 곡선이 약간 멈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가 판매 대수가 올라가니까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 하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포드를 보시더라도 전기차 판매 대수 상승보다 하이브리드 판매 대수 상승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전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충전과 충전 속도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충전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슈퍼차저가 많이 깔리면 깔수록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결할 것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 빼고는 가격 인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야 어쩔 수 없이 테슬라를 따라가는 것이고 대부분의 레거시 기업들은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기를 원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최대 수혜주는 테슬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테슬라의 가치가 높은 것은 점차 전기차 전환율은 높아져 가고 있고 이 혜택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중국 기업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 엄청나게도 많은 판매 대수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의 첫 번째 반전 카드는 인도 시장이 될 것이고 여기서 테슬라의 물량이 터진다, 판매 대수가 크게 올라간다, 글로벌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전기차 열풍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장 히든 카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은 로보택시 FSD. 현재 머스크가 가장 집중을 하는 것이고 XAI
테슬라의 그록, 옵티머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FSD가 완성이 돼야지 그 뒤로 후속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에서도 독3사가 예전의 벤츠가 아닙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능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연산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테슬라 전기차가 글로벌적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될수록 독3사의 지위는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차를 전자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테슬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주 테슬라는 다시 한 번 더 170달러대에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현재 크게 전쟁 이슈, 금리 이슈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테슬라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매크로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 FSD의 발전 방향이 맞다. 현재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다라면 흔들릴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결국 AI 기반의 주식들이 나스닥을 올려나갈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미래가 있다라고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FSD를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께서는 분명하게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경쟁 기업이 되었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